뭐 자기계발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캘린더를 쓰는 방법들, 업무를 쪼개는 방법들, 뭐 되게 많은 그 자기계발서 소개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만능의 실행법 같은 건 없습니다. 실행법이라고 하는 거는 나에게 맞는 방식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는 게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벌써 새해가 밝았어요. 새해가 되면 꼭 하게 되는 게 있죠. 새로운 결심. 올해는 어떤 일들을 할까? 되게 많은 목표들을 우리는 세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작년에 세웠던 목표 중에 몇 가지나 실제로 이루셨나요? 아마도 돌이켜보면 작년에 마음먹었던 거 다 못했어. 올해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팁은 어떻게 하면 새해 목표를 꼭 이룰 수 있는가? 뇌과학적으로 여러분이 목표한 거를 이루기 위한 확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꼭 말씀드려야 되는 거, 좋은 영상을 계속 만들기 위해서는 늘 지원이 필요한데 오늘은 영어 학습 앱 말해볼까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영상을 계속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새해 목표를 잘 세우는 법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만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새해 목표를 세울 거면 딱 한 가지만 세워라.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다르게 말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데드라인이 닥치면 갑자기 초인적인 능력이 생겨나죠. 데드라인이 닥쳐서 나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면 갑자기 안 되던 일이 풀리기 시작하고 어떻게든 해내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데드라인 직전에는 모든 집중력이 한 가지에만 들어가게 돼서 그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거 하고 저거 하지 라는 형태로 여러분이 아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었을 거고 딱 한 가지에만 집중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데드라인 직전에 나오게 되는 나의 능력은 내 뇌가 한 가지 목표만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할 때 나오는 능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획을 세우는 것은 뇌 안에서 전두엽이 합니다. 전두엽은 계획, 실행, 제어 이 모든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만 보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해낼까라고 집중하게 되면은 일단 일의 효율성이 올라가고 창의력도 올라가고 뇌가 이 일을 해내기 위한 계획을 짤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을 해요. 근데 이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을 동시에 생각하면서 목표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다. 그러면 한 가지를 생각하다 다른 쪽으로 갈 때 내 뇌가 쓸 수 있는 카파 그리고 효율성이 40% 가까이 떨어진다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30분 만에 해낼 수 있다. 근데 이 일을 하다가 갑자기 전화를 받거나 아니면 맞다 나 이것도 했어야 되지 라고 다른 일을 처리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최대는 15분에서 20분까지도 지연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을 생각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놓치게 되는 부분도 많고 창의성도 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멀티태스킹을 더 많이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뇌가 내가 한 가지에 올인을 했을 때 불안감을 꽤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인간의 뇌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이들이 하는 게 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나의 목표를 잡아놓고 한 가지에만 올인을 했을 때 이거 한 가지가 올인해서 잘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딴 사람이 하는 거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계속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목표를 세워두고 내가 여러 가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나 충분히 이제 계획 많이 세웠으니까 내가 잘못될 확률은 적어 라고 스스로를 자위하는 메커니즘이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현실은 어떨까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놓으면 마음은 편하지만 이 여러 가지 계획을 다 이룰 확률은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나영석 PD랑 이제 알쓸신잡 촬영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해봤던 적이 있었는데 성공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 기획 단계에서부터 아이디어를 낼 때부터 굉장히 명확하게 하나의 문장을 적어 놓는데요. 예를 들어서 꽃보다 할배 촬영할 때도 이순재 선생님이 행복하게 친구들과 여행 가는 게 프로그램의 메인. 그럼 나머지 어디에 갈지, 어떤 사람과 갈지, 뭘 할지 아이템 이거 중요한 문제지만 이순재 선생님과 행복하고 재밌게 여행 갔다 오는 거라고 하는 뼈대 본질은 항상 놔두고 그것에 의거해서 생각을 한대요. 계획하다 보면 그렇거든요. 원래 의도는 이거였는데 더 중요하지 않은 세부 목표들이 원래 목표보다 더 중요하게 보이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때 항상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목표는 이거였잖아. 라고 하는 하나가 명확하게 있을 때 좋은 방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실 성공한 스타트업의 얘기도 그렇고 기업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KPI, 키 리설트 이런 것들이 되게 명확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 안에 이거 하나를 위해 달리자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오는 반면에 요게 흩어지게 되면은 성과가 잘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일론 머스크나 스티브 잡스의 전기를 읽어봐도 비슷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되게 명확하고 날카롭게 우리는 이거야 라고 하는 하나의 비전과 미션을 세워놓고 팀들이 이걸 향해 달려가는 경우가 있죠. 정리하자면 여러분, 새해 목표는 한 가지만 세우세요. 그러면 12월이 되기 전에 이룰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올해 이루고 싶은 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다. 꼭 계획을 1월 1일에만 세우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월 1일에 계획을 세웠어요. 한 가지 계획만 세웠어? 근데 이미 3월에 이걸 이뤘다. 그러면 3월에 또 계획을 한 가지만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주기로 목표한 바를 이루는가를 보게 되면 나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남이 볼 때는 와, 저 사람은 되게 많은 일을 잘 해내는구나 라고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새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 구체적인 실행법은 뭐가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솔직하게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만능의 실행법 같은 건 없습니다. 뭐 자기계발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캘린더를 쓰는 방법들, 업무를 쪼개는 방법들, 뭐 되게 많은 그 자기계발서 소개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달라요. 실행법이라고 하는 거는 나에게 맞는 방식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실행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를 스스로 찾기 위한 셀프 토크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부분은 뇌과학과 심리학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타인과는 대화를 많이 나누고 딴 사람이 뭐 하는지는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작 내가 무엇을 원하지, 내가 무엇을 잘하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라고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치열하게 하는 순간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기를 쓰라라고 하는 종류의 추천이 되게 많은 곳에서 나올 텐데 내가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어떤 실행들을 시도를 했는지 그 결과가 좋았는지 나빴는지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와 대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여러분, 모르는 곳에 가야 할 때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죠. 근데 이 모든 항해법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내 현 위치가 어디인가를 찾아내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에 현 위치가 컴퓨팅이 잘 돼야 그 다음에 목적지를 넣는 거지. 현 위치가 정확히 잡히지 않을 때는 어떤 목적지를 넣고 어떤 길을 줘도 사실은 나에게 좋은 답을 줄 수 없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스스로를 질문하라. 끊임없이 스스로의 현 위치와 나아가고 있는 속도를 컴퓨팅하라. 이게 그 어떤 종류의 실행법이나 어떻게 해야지만 목표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두 번째 방법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시스템적으로 자기 인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피드백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괴로운 시간들을 보면요, 피드백이 너무 느릴 때 괴로워요. 예를 들어서 박사 과정이 괴로운 이유 중에 하나는 논문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내가 연구를 잘했는지, 내 연구가 의미 있는 연구인지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너무 오래 걸리니까 내가 헤매는 시간이 되게 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잘한 거야. 이거 했으니까 나 이거 해냈어. 중간중간 어떤 리워드 보상처럼 자기 인정의 순간들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일주일 단위, 최소한 매달 내가 얼마만큼 목표한 것들을 이뤘는지, 내가 잘한 것들, 못한 것들을 스스로에게 이제 총 결산해주는 주기를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자기 인정의 피드백을 만들 때 내가 나 스스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피드백도 좋지만 어떤 멘토나 친구나 스파링 파트너가 있어서 또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역시도 되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거는 내 뇌 안에서의 긍정적인 피드백 루프를 설계하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는 부정적인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뭐 항상 나 스스로를 인정해 줄 수 있고 칭찬해 줄 수 있고 잘했어 이럴 수 있으면 누구나 잘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나아가는 길 안에서 되게 어렵고 험난한 코스들이 꼭 존재하거든요. 목표를 세워놨지만 엎어지고 난파에 가까울 정도로 나아가기 어려워지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내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율리시스 효과라고 있습니다. 오디세우스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오디세우스를 보면 바다를 건너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중간에 굉장히 위험한 한 순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세이렌들이라고 하는 바다의 마녀들. 그때 오디세우스가, 율리시스 선장이 자신들의 부하들과 이 선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배 기둥에 자신을 묶어두고 세이렌들이 보이고 들리더라도 넘어가지 않도록 절대로 날 풀어주지 마라 라고 한 액션을 취하고 지나가죠. 우리가 언제 어려울 거라는 거를, 언제 유혹에 못 이길 거라는 거를 사실 어느 정도 계획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때를 시스템적으로 미리 대비해 놓는 겁니다. 아, 어쩔 수 없어. 이건 할 수밖에 없네. 내가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게 내 스스로의 단점과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을 갖춰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의 경우에는요,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 늘 기둥에 저를 묶어둡니다. 저의 가족에게, 저의 아내에게 저를 묶어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뭐라고 말해도 안 풀어줘요. 제가 알고 있는 제 스스로는 되게 나약하고 실수도 많고 늘 사실 딴 길로 새는 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고 박사도 마치고 내 할 일들을 해내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은 저의 아내고요. 변명이 올라오고 나 이것도 하고 싶은데 라고 하지만 어쨌든 무조건 아내의 말을 듣는 형태로 제가 제 스스로를 묶어둘 수 있는 메커니즘을 발휘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가정에서건 직장이나 회사나 스타트업에서건 내 스스로의 단점들을 알고 약점을 알고 있어서 그것을 커버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거나 선택을 맡기거나 라는 형태로 내 스스로의 단점과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선택들을 미리 해놓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새해 목표한 바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영어 공부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겠죠. 오늘 영상을 제작 지원해 주신 마레보카 앱이 내가 만약 영어 공부를 목표로 했다, 이것을 잘 해내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앱을 구독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앱과 관련된 내용도 몇 가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몰아서 영어 공부를 몇 시간씩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는 자투리 시간마다 짧게 그렇지만 자주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중요한데요. 마레보카 앱의 경우에는 한 문제 푸는데 10초가 안 걸리고 그리고 남는 시간마다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 줄 수 있도록 만드는 앱입니다. 사실 우리가 각 잡고 공부하는 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각 잡고 공부하기 위한 모드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심리적인 저항감을 넘어서는 게 되게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앱의 경우에는 지금 또 한 문제 풀까? 레벨업 할까? 오늘 주어진 미션 실행할까? 라는 형태로 심리적 저항감을 쉽게 극복하고 이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부분이 실천을 좀 용이하게 만들어 놨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몰입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대비 적절한 난이도의 도전 과제가 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쉬워도 지루하고 너무 어려워도 안 하게 되죠. 근데 마레보카 앱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영어 수준을 계속해서 학습해서 최적화된 난이도의 퀴즈를 줍니다. 그래서 내가 알 듯 말 듯 한 그런 답을 맞추는 재미를 준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내가 성장해가는 과정에 맞춰서 최적화된 난이도의 레벨로 계속 영어 문제들이 나오고 공부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실천을 위해서 셀프 토크와 자기 인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내가 얼마만큼 공부해왔는지 내가 얼마만큼 발전했는지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피드백 기능이 되게 좋아요. 출석 체크 캘린더나 내가 공부한 어휘, 학습량 같은 것들을 리포트로 볼 수가 있어서 짧은 기간 안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여러 번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돼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사실 어떤 앱을 사용하는 재미는 싱글 플레이어보다는 멀티플레이어죠. 나처럼 영어 공부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리그를 통해서 경쟁하고 있고 내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잘했나 확인할 수 있는 메커니즘도 있어서 이 포인트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뇌가 무언가를 기억하는 메커니즘에 있어서는 반복적으로 적절 주기를 놓고 리마인드 돼주는 게 기억 강화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하고 나서 몇 분 뒤에 다시 이 단어가 등장했을 때 하루 이틀 뒤에 일주일 뒤에 30일 뒤에 같은 단어가 또 한 번 등장했을 때 기억을 강화시켜줘서 장기 기억으로 학습한 내용이 넘어갈 수 있게 도움을 주는데요. 이 메커니즘도 마레보카 앱 안에 있어서 내가 학습했던 단어를 특정 주기를 놓고 반복적으로 복습할 수 있게 해주면서 기억을 강화시켜주는 메커니즘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해 목표를 잘 이룰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또 마침 이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마레보카 앱에서 지원해 주셔서 영어 공부와 관련된 예를 들면서 새해 목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 복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뜻한 바를 이루는 형태로 여러분을 찾아가기를 기원합니다. 화이팅!